그거 성지구 이기말 밑에 이순신제. 아 이순신 채? 아, 채예요? 아 글씨체. 아, 야 2등급 컷 그래서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줘? 그래서 2등급은 관심도 꺼라 이건가? 왜 안 알려줘? 다들 엄숙해졌어? 2등급 컷 물어보니까 왜 엄숙해져? 2등급 컷 몇이야? 몰라? 저도 관심이 없으면 하잖아요. 너 4 아니냐? 몰라요. 그러니까 정규 수업 잘 들으시라고요. 알겠냐, 강우야? 강우가 몇 점이라 했죠? 60.3? 60.3? 그 뭐 그렇게 입모양으로 말해봐야 내가 다 불어버릴 건데 입모양으로 얘기하네. 형한테 점수 한번 얘기해줘. 니네 형도 60점 미만, 60점대를 니네 형은 받아본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니네 형 못 보면 70점대였어. 새끼야. 도윤우 몇 점이었지? 70. 와우. 괜찮습니다. 아직 몇 프로 남았니? 50초. 아직 절반이나 남았잖아. 긍정적인 사고를 해. 물이 절반 밖에 안 남았네 하면 부정적인 사고. 물이 절반이나 남았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문학을 지금부터 다루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거 비문학 1년 동안 연습 안 돼 있으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비문학을 미리미리 맛보기를 작년에 좀 했던 거고요. 여기에 있는 거는 난이도가 작년에 그 뭐냐 우리 노란 책에서 다뤘던 것보다는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이게 실제로 수능에서 기출되는 것들보다 난이도가 더 높은 편이에요. 여기 있는 책이. 자 봅시다. 동양철학 1. 한국 중세사회의 통치 이념이었던 주자학은 자연의 인식은 유기체적 자연관으로 특징을 지을 수 있대요. 그러면 단어로부터 먼저 조지자면 유기체가 뭔데요? 유기적이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데 많이 써. 유기적인 관계다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쓰잖아. 근데 니네 유기적이라는 거는 대충 관련이 있다는 건 아는데 정확한 뜻을 모르잖아. 근데 내가 이거 알려준 적 있어. 언제 알려줬냐면 니네 미토콘드리아 할 때 내가 알려줬을걸? 공생발생설 해가지고 미토콘드리아가 고세포 아무도 기억 안 나? 마더통 미니 모의고사 24회 5회차에 첫 번째 있는 지문인데 뭐 아무도 기억 안 나? 자 정규 수업을 똥구멍으로 들은 거죠. 자 유기적이다라는 말은 일단 상호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요. 유기물이 뭔데요? 생명체 얘기하는 거거든요. 개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민서와 이민서의 안경은 유기적인 관계가 아니야. 안경을 벗더라도 너는 이민서니까. 근데 이민서 심장이랑 이민서는 유기적인 관계야. 심장을 빼면은 이민서는 사망하니까. 그래서 상호간에 필수적인 상호 보완적이고 이게 필수적인 관계일 때 우리는 보통 유기적이라고 해요. 그러면 중세 세계관에서 자연의 인식은 유기체적 자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인간 사회와 자연을 동일한 구조 속에서 파악하는 논리였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주자학은 뭐를 유기적으로 보는 거야? 뭐가 상호보완적이라는 관계야? 뭐가 상호필수적이라는 관계냐? 유기적으로 뭐를 본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바라보겠대. 그래서 니네가 지금까지 문학할 때 자연 친화가 오지게 나왔던 거라고.
그러니까 주자학을 기반으로 뭐를 쓰니까 시를 쓰니까 니네가 고전에서 읽었던 시조 그 다음에 가사 여기에 자연친화가 많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주자학을 기반으로 양반들이 생각을 하고 주자학을 기반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을 뭘로 보는 거야? 하나의 가치관 안에서 본다고. 그거 뒤에 가면 네 글자로 뭐라고 나와 있냐? 천인합일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래서 자연친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처음에 고전을 다룰 때 그 사람들 세계관 모르면 접근 못한다 했지. 그래서 처음에 내가 성리학을 먼저 알려주고 들어갔거든. 주자학의 다른 이름이 뭐야? 성리학이야. 말이 너무 어렵나? 그러면 수준을 좀 더 낮춰서 얘기를 해볼게. 자, 비문학이다 알아야. 비문학을 하는데 필로소피라는 철학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철학이 뭐니까 그러니까 철학 추상적이라서 특정하게 이거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거든. 철학이 뭐니까 우리는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을 철학이라고 불러. 그러면 추상의 구체화를 니네가 오질나게 배웠잖아. 니네 마지막 시험 테마가 추상의 구체화 아니었어? 동짓달 기나긴 밤 문제를 기출도 됐잖아 내신에서. 왜 이렇게 엄숙해지지? 시험 얘기만 하면? 왜 이렇게 엄숙해지냐? 아니 즐겁게 하자. 원래 이런 분위기 아니었잖아. 왜 이러는? 인간의 사고방식을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철학을 알아야지 뭐를 읽을 수 있냐면 내면 세계를 읽을 수 있어. 근데 고전을 읽는데 평민권은 사랑 얘기하니까 알아먹겠는데 양반 것만 넘어가면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먹겠어요 라고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를 모른다는 얘기냐면 양반의 철학을 모른다는 얘기고, 다시 말하면 양반의 철학인 주자학을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꾸 이해가 안 된다라고 넘어가는 건데 되게 편해. 절대적인 가치관을 상정해 놓고 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안 변하는 거를 부르짖는 작품을 대나무 수양산 바라보면 이제를 하나 놀아 이거. 그러니까 불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를 쫓아가는 세계관이 반영된 거냐? 이것 때문에 이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길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이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변하는 세계인 길을 쫓아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뭐를 쓰는 거야? 이에 따라서 글을 쓴다고. 그래서 불변성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지조와 절개를 오지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가치관이 뭐니까? 성리학 기반 가치관이니까. 그래서 양반이 하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 뭐? 지조절개. 하나 뭐? 자연친화. 지조절개 자연친화 지조절개 자연친화 이거밖에 안 한다니까? 세계관이 뭐 이거 외에는 주자학이 아니야. 이거 외에는 주자학이 아니야. 이거 외의 거는 양반이 입에 담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양반이 사랑 노래 잘 해 안 해? 죽었다 깨어나도 잘 안 해.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뭐가 반영되어 있는 거였냐면 철학이 반영되어 있는 건데 내가 이거 니네한테 처음 얘기하니? 처음 들어봐 나한테? 맨날 하는 얘기 아니냐? 인간의 내면 세계가 왜 글로 표현되면은 싫어. 정규 수업 잘 들으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신에서 이런 얘기 할 시간 없으니까 라고 하면 후회만 되잖아. 이미 지나간 거였는데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자, 그래서 자연과 인간 사회를 유기적으로 바라봤대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바라봤다는 하나의 개체처럼 생각했다는 건 얘기네. 아까 내가 이민서 심장이랑 이민서 얘기해줬잖아.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생각한다. 그래서 주자학의 세계관은 이와 기를 중심으로 구성된 관념론적 세계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웃어?
왜? 허탈해? 아니야. 뭐가 웃긴데? 아 병신 진짜. 이것 때문에 웃는 거야? 그거 때문이 이것 아니에요. 때문에 웃는 거야? 아니. 태건이가 갑자기 겉옷 쓱 올리더니 목이 자꾸 이살해가지고 왜? 몸이 잡을 수도 있지. 아니 새침하게 손짓을 하잖아요. 귀엽잖아. 자, 관념론적 세계관으로 되어 있는데 관념이 뭔데 그러면? 일단 비문학 처음 하면 단어로 갖다 먼저 다 접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자, 이제 서연이는 읽었는데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서 문제 못 풀었다 했지. 그럼 일단 뭐가 없다는 거야? 단어를 모른다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사람 새끼라면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아 씨발 몰라 제껴 할 거야. 핑거 프린세스가 아니면 찾아봐야 돼. 찾아봐야 돼. 좀 무섭게 얘기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면 나중에 사기당하기 딱 좋다. 진짜로 이용당하기 딱 좋다고.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빨리빨리 찾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 관념적이다라는 얘기면 관념이 뭔데 그러면?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야. 나 니네랑 1년 수업했어. 추상적인 건데. 그럼 추상적인 게 뭔데? 추상적인 게 뭐냐고. 조인서 추상적인 게 뭐야? 단어 다 조질 거야. 생각 자체를 다 뜯어 고쳐야 돼. 민서야, 추상적인 게 뭐야? 구체적이지 않은 게 추상적인. 쟤는 정규를 듣는 애. 의연아, 그러면 추상적인 게 구체적이지 않은 거지. 네 글자. 이게 반대 개념이 구체, 이건 알겠어. 이거 네 글자. 형이상. 형이상하네. 그리고 관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유에. 또 사유가 뭐야? 생각이야. 사고 체계를 일컫는 거를 주로 우리는 관념이라고 얘기한다고. 머릿속에 떠오른 특정한 생각 이걸 관념이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그게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인다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기론을 중심으로 구성된 관념론적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는 거면 이기론은 구체적인 학문이라는 거야? 굉장히 추상적인 학문이라는 거야? 굉장히 추상적인 학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선택 과목이 윤리와 생활? 생활과 윤리? 윤리적 생활? 문학 뭐? 인문학과 윤리? 인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추상적이고 윤리라는 것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거 하면서 니네가 이해할 수가 없고 자꾸 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구체적이지 않아서요. 대신에 그거 어디서 배울 수 있냐? 비문학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뤄주는 거예요. 이 과목 이름이 인문학이야? 너네한테 얘기하는 거야. 인문학이 뭐가 인문학이게? 태건아. 네? 인문학. 그냥 3개만 찍어줄래? 보통 3개만 찍어. 인식로. 에이 그건 너무 철학만 다루는 거다. 이건 예종철이야.
예술, 종교, 철학이 인문학이죠. 예술, 종교, 철학이 그래서 세 개로 묶이면 어디에 출제가 되냐? 네, 인문지문에 출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님들이 다루는 건 동양 철학 파트고요. 그래서 예종 처리 그러면은 구체화되면 뭐게? 문학이야? 글이야? 제가 국어를 가르치면서 항상 느껴요. 이 문학의 위대함을 매일매일 느낀다고. 수학하는 새끼들은 따라올 수 없는 그 넓은 포괄성이 지적 허영심을 채워주기에 아주 적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유기적인 자연과 인간 사회를 바라보는 주자학이라는 건 어떤 특징을 가진다고?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한 거예요. 구체적이지 않다고. 하여튼 우주 생성의 근원으로 이를 설정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모든 만물의 근원은 뭐라고? 만물의 근원이 이라는 게 있고, 천지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하였고 천지 만물이 소멸된 뒤에도 사라지지 않는 절대적인 실제였대. 그러면 이는 어떤 특징을 또 가진대? 절대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써놓은 거네. 그럼 절대적인 게 뭔데? 그거는 뭐 그런 특징도 있겠죠. 그러면 절대적이라는 말 자체는 그 어떤 것에도 관계하지 아니함, 이 절대적인 거야. 그 자체로 온전하고 그 어느 것에도 관계가 없음이 절대적인 거라고. 계속 봅시다. 자, 그래서 이는 뭐랑 관계없이 존재한다고요? 천지만물이랑 관계 있어 없어 이거? 천지만물이랑 관계가 없다고. 천지만물 다른 말로 할게. 그냥 현상세계라고 할게. 현실세계라고 할게. 이런 사상 처음 보냐? 내가 이거 처음 얘기하니? 이거 이름 뒤에 두 글자 더 바꾸면 그냥 서양철학 되거든? 대하라고 붙이면 이거 그냥 서양철학 된다고. 이데아와 현상세계를 나눠가지고 절대적으로 독립된 세계로 생각하는 거는 그거 플라톤이잖아. 그럼 대하 빼면은 뭐 되는데? 주자학 되는데. 똑같은 거야 두 개가. 나중에 가서 또 두드려 맞으세요. 뭐라는지 모르면 뒤에 서양철학도 있겠지. 천지만물과 관계가 없이 존재하는 절대적인 실제였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 그럼 우리가 진짜 세계를 보는 거야? 주자학을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을 보는 거야? 주자학을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을 보는 거야. 니네 생각이랑 관련 있어 없어? 니네 생각이랑 알바야 세상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주자학자들한테는 뭐 병신화 된다고. 니 생각 안 궁금하다고. 주자학은 그렇다고. 여기서 파생시키면 야 이거 이거 노란 책에서 했다. 본질주의자랑 반본질주의자 있었어. 본질주의자는 본질적인 개념이 실제하는 세계를 상정하고 생각을 했어. 반본질주의자는 본질이라는 건 없고 그냥 우리 사회에서 약속된 체계인 약정된 언어 체계로서 본질을 대체한다고 했어. 기억 안 나지? 이게 18회 차인가? 18회 차인가? 있었어요. 내가 구라치는 것 같아? 진짜 있어. 근데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나는 사람은 수업을 들은 사람,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수업을 안 들은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현실 세계와 분리돼서 완전하게 절대적인 세계로 이를 상정했대요.
주자학은 이와 같은 세계관에 근거하여 중세사회의 본건적 통치 질서를 합리화했대요. 그러면 이게 뭘로 사용됐다고? 통치 질서를 합리화하는데 이게 사용이 됐대. 이 얘기도 내가 처음 한 게 아니다. 맹자의 의의를 뭘로 생각하라고? 신분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유교가 사용이 되었다고 내가 처음 얘기하냐? 성선설. 유교는 성선설을 따라 유학은 성선설이야. 너는 인간이니까 당연히 네 마음속에는 착한 마음이 내재되어 있어. 근데 네가 악한 행동을 계속하네?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다가 돼.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컷 해도 된다고. 그러면 봐봐. 이가 만물의 근원이지. 근데 이게 어떻게 통치 질서를 합리화할 수 있냐? 글자를 눈깔로 비비는 게 아니라 통치 질서를 합리화한대. 그리고 이거는 절대적인 존재고 만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세계관에는 위계 질서가 있는 세계관이야 없는 세계관이야? 위계 질서가 있는 세계관이지. 뭐가 위에 있어? 뭐가 더 근본적이고 뭐가 더 중요한 세계야? 이게 중요한 세계지.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이게 만들어진다는 세계관이란 말이야. 그럼 왕도 원래 그렇게 태어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신분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신분을 바꾸려고 하는 거는 주자학자들한테는 뭐냐면 뭐를 버리겠다는 거야? 난 어디를 안 따라가고 살겠다는 거야? 이를 쫓아가지 않고 살겠다는 얘기가 돼. 그러면 이를 쫓아가지 않고 자기의 신분 상승을 꿈꾸는 새끼 뭐 해버려도 돼? 너는 이 나라의 통치 질서가 마음에 안 드나 보다. 컷 해도 된다고. 그러면 원래부터 왕, 그 다음에 양반, 그 다음에 평민, 산업공상의 이 4등급 위계 질서가 공고히 돼 안 돼? 돼 안 돼? 공고히는 단단해진다는 거야. 튼튼해진다고. 알아듣고 있니? 듣고 있는 거 맞아, 민정? 알아듣고 있는 거 맞아? 어떻게 통치 질서 합리화한다고? 어떻게? 뭐를 절대시하면 돼? 이를 절대시하면 돼. 이가 절대적이니까 이에 따라서 생성된 현실 세계 있지. 이에 따라서 생성된 이 현실 세계의 질서도 결국에는 어디에 있는 거라고? 이에 있는 거라고. 근데 현실 세계가 계급이 나눠져 있어. 그럼 계급 제도도 어디서 온 거야? 이에서 온 거야. 알아듣겠어요? 모든 걸 다 이에다가 절대적으로 상정해놓고 묶어놔버리면은 선생님 저는 노비로 태어났는데 저는 노비로 살고 싶지 않아요. 너의 생성이 뭐에 따라 생겨났다고? 이에 따라 생겨났는데 네가 노비로 살지 않겠다는 거 뭐를 안 따르겠다는 얘기야?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얘기지. 너 컷.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거 어디에 니네가 알만한 작품이면 어디에 드러나냐면 놀부전에 있단 말이야. 흥부전 놀부전 할 때 놀부가 흥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태어나기를 가난한 놈으로 태어났고 나는 태어나기를 부자로 태어났는데 네가 자꾸 형의 재물을 탐하는 것은 너는 질서를 얻으려는 아주 나쁜 새끼다 하고 때린다고. 또 이생규장이죠. 운명 결국에 순응해 못해. 결국에 운명에 순응하고 죽는다. 자기는 사라져버린다고. 최여인이
이거 뭐에 따른 세계관이니까? 이에 따른 주장 세계관이니까 그거를 거스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성산부는 뭐를 버렸는데? 목숨을 버렸다고. 뭐가 더 중요하니까? 장자 승계라는 이에 따른 이 사회제도가 더 중요하니까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단종을 지키려고 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관에 따라서 니네들의 행동이 결정되는 거고 그 사람들의 행동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문학을 잘하고 싶으면 그 새끼 머릿속에 들어가서 위에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니네 맨날 나한테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니네 맨날 나한테 하지. 1, 2, 3학년 모두 다 그래. 선생님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얘기해줬어요? 나는 그런 거를 누가 얘기해줘서 알 필요가 없어. 니네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으면 니네가 하는 행동에서 전부 다 찾아낼 수 있어. 니네 하는 행동이 문학이라서. 아, 저 새끼 외부 세계로 드러나는 행동을 통해서 내면 세계를 유추해. 소설 읽는 거잖아.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내면 세계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문학 잘하는 개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넘어간다. 자, 주자학에서 이의 절대성, 자연법칙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에 상하관계로 유지되는 본건적인 모든 제도와 질서를 자연법칙의 필연성으로 합리화하려는 데 본질이 있다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방금 내가 한 얘기야. 자연법칙은 어때? 필연적이지. 그러니까 네가 태어나는 것도 자연법칙에 따라 태어난 거 아니야? 신분제도도 필연적인 거야. 상하관계로 유지되는 본관적인 모든 제도와 질서를 자연법칙의 필연성으로 합리화하는 데는 본질이 있다. 그럼 여기서 추가로 니네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어. 그러면 본관제도는 뭐를 기반으로 하는 거야? 자, 본관제도가 뭐야? 이 글 읽고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많아. 본관제도가 뭔데? 글자를 눈깔로 문지르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본관제도가 뭐냐? 상하관계로 유지되는 본관제도. 그래서 본관과 반본관은 신분제도의 존재 유무로서 나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근대와 전근대를 나누는 기준이 신분제거든. 본건을 전근대라고 얘기해. 아, 내가 말이 너무 어렵니 근데 혹시? 자, 상하관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신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신분제가 없으면 본건제가 유지가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그러면 아, 신분이 곧 뭐다? 본건제도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글을 읽고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방대해. 문제에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읽어야지. 해봐라. 되나? 틀린 그림 짝 찾기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니까요. 니는 내신에서도 틀린 그림 짝 찾기가 되니? 안 되는데 그거를 평가원이 못할 거고. 모든 자연 사물이 존재하기 이전에 존재한 이는 마찬가지로 모든 사회적인 관계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으므로 사회적인 관계가 영원불변한 절대적인 법칙으로서 존재한다. 됐어? 그럼 본건제도의 사회관계가 뭐라고? 신분제라고. 그래서 이렇게 상정한 목적이 뭐야? 응? 신분제도 유지야. 그러면 주장학은 그냥 뭐일 뿐인 거야? 수단인 거야. 지금 필자의 말하는 방식을 보면 신분제도를 위해서 주자학은 그저 수단이었을 뿐이야. 넘어갑니다.
주자는 이에는 존재의 이와 당 위에 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가 하나야, 이가 두 개야? 이가 두 개야. 그러면 존재는 existence 그거 그 자체거든. 그냥 존재 그 자체, 존재함. exist 얘기하는 거고요. 당위는 뭔데? 당위가 무슨 뜻이게? 해야만 하는 거야. 그러해야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존재는 그러해야만 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런 거야? 그냥 그런 거야. 자, 지조절개, 자연신화. 지조절개 지키는 거 힘들어 안 힘들어? 최여인 자기 목숨 버려서 지켰어 안 지켰어? 해야만 하는 그런 최여인은 존재의 일을 보여준 거야? 당위의 일을 보여준 거야? 당위의 일을 보여준 거야. 존재의 일한 자연세계의 생생지요 살아있는 그 자체의 이치라고. 당위의 일한 당위는 뭐래요? 도덕이래요. 지켜야만 하는 것이란 얘기네요. 당위라는 말만 알았으면 빨리 뚫린단 말이지. 당위를 몰라도 밑에 도덕적 원리에 있으면은 해야만 되는 거 이렇게 생각했어도 되고. 그런데 주자는 유기체적 자연관의 관점에서 당위의 일을 가지고 자연의 존재까지도 보려고 했었다. 그래,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좀 더 읽어. 자연학의 측면에서의 이는 사물의 법칙 또는 질서의 원리로서의 의미만 갖는다. 그러면 자, 주자는 유기적인 관계에서 자연과 인간 사회의 법칙 여기에 해당하는 존재의 이가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당위의 이가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거야? 자, 부등식 써봐. 이렇게 꺾여야 돼? 이렇게 꺾여야 돼?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부등식 좌로 꺾어, 니네 기준으로 보면 좌로 꺾어, 우로 꺾어. 뭐가 더 중요한 거야? 목적이 신분제도 유지야? 씨발 당연히 어디로 꺾어야 돼? 당연히 일로 꺾었어야지. 밑에 써놨는데 이걸 못 읽고 있으면은 다시 읽는다. 그래서 주자는 유기체적 자연관의 관점에서 당 위의 이를 가지고 자연의 존재까지도 보려고 했다고. 그럼 뭐를 바탕으로 삼은 거야? 당 위의 이를 바탕으로 삼은 거야. 목적이 위에서 뭐라 했어? 사회질서 유지라며. 돌아버리겠네. 자, 배경 지식을 좀만 뿌려줄게요. 이 주자라는 인물이 이제 송나라 때 사람인데요. 이거는 배경 지식 쌓아놓으면 니네 고전할 때 존나 편하니까 잘 들어놔. 제발 좀 잘 좀 들어. 이 사람은 주자 송나라는 얼마 안 된 나라예요. 송나라 때 언제냐면 우리나라 고려 때입니다. 이거 최근 사람이에요. 공자랑 나이 차이가 1000년 넘게 벌어진 사람이라고요. 공자가 이야기했던 거는 춘추전국 시대야. 완전 옛날이라고. 그런데 공자도 그러니까 제자백가라고 배웠던 공자잖아요. 유학을 설파한 사람이 공자고요. 그 다른 방향에 누가 살아남냐면 도가가 살아남아요. 노자로 대변되는 도가 사상이 살아남는다고요. 노자가 주장한 게 뭐야?
우위 자연이야. 자연스럽게 살라 그랬어. 그래서 주자는 이거를 졸라 통치 질서에 맞게 잘 짬뽕을 시켜본 게 주자야. 자연스럽게 도덕을 지켜야 대로 만들면은 이거 완전 개짱일 것 같은데 하고 섞었다. 도가에다가 뭐를 섞어? 유가를 섞어. 그러면 여기가 당위의 이지, 여기는 존재의 이야. 어려워요? 말이 어렵네. 강우 알아듣니? 서연아 몇 프로 알아듣니? 30? 한민정 몇 프로야? 60. 60? 이민서 7, 80. 7, 80? 박태원은 다 알아듣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 차. 쟤는 저거 이미 알고 있었어. 난 제 1학년 때 쟤랑 대화하면서 쟤 이미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구나를 알았어.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설명할 때 뭐 지랄 연병 떨어도 뭐라 안 하는 거야. 쟤 이미 알고 있는데 뭐하러 들어. 자, 그래서 주자학이 어디에 성행하는 거예요? 지배계층한테 존나 빨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자연스럽게 신분제가 유지되잖아. 야, 제일 중요한 거 사람을 지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게? 돈을 주는 게 아니야. 가스라이팅이야. 가스라이팅을 하면 돼. 그러면 가스라이팅 하는 방법으로 뭐를 삼았다고 생각하면 돼? 주자학이 가스라이팅 수단이야.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자연학의 측면에서 이는 사물의 법칙 또는 질서의 원리로, 자, 여기에서 T를 냈어. 이미 여기 글쓴이가 어느 정도 T를 냈어. 의미 뭐만, 자, 여기 보조사 보여? 의미 망가진다 이랬잖아. 그러면 크단 거야, 작단 거야? 작단 거야, 사이즈가. 그래서 부등식을 1로 꺾어야 된다. 그러나 자연학과 인간학이 유기적인 체계로 연결될 때 자연학의 이는 윤리학의 이와 동일한 1로 자리하게 된대. 부등식을 1로 꺾긴 했지만 밑에 뭐를 긋는다? 이걸 하나 긋는 거야. 왜냐면 이게 너무 추락해버려도 안 돼. 이거의 지위가 이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추락해버리잖아? 그럼 사람들이 억지로 하게 되지. 가스라이팅 해야 되면 기본적으로 뭐 잘해야 돼? 자연스러워야 돼. 속일 거면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이게 근데 너무 추락해버리면 사람들이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하면 대답할 게 없어져. 원래 그래 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추락하면 안 되니까 밑에다 뭐를 하나 그은 거야? 등호를 하나 그은 거야 여기다가. 똑똑하죠. 해서 볼게요. 그래서 연결될 때 자연학의 이는 윤리학의 이와 동일한 이 1로 자리 잡게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는 두 개이지만 어떤 식으로 가야 가스라이팅이 하기 편하다고? 동일한 지위 정도는 가져야지 이게 가스라이팅 하기 좋다고요. 요컨대 주자학의 이는 물리인과 동시에 이 물리 김강호 딴 데 쳐다볼래? 이거 니네 그 과학에서 쓰는 물리 한자 똑같은 거 쓰는 거다. 이거 그러면은 주자학의 이는 물리인과 동시에 도리임이래. 야, 말 바꿔. 이거 당위야, 존재야. 존재. 여기 존재지. 그러면 도리래. 저거는 존재야, 당위야. 당위야. 카네이션 왜 샀어? 봐봐. 너가 한국 사회에 얼마나 가스라이팅 돼 있는지 보여줘. 왜 샀냐고. 엄마 줄라. 엄마 왜 줘야 돼? 어버이날. 어버이날을 왜 해야 돼? 안 주면 뭐라 해가지고. 안 주면 뭐라 해서? 그럼 안 주면 엄마가 왜 뭐라 하는데? 자기는 어린이날에 용돈 보내줬는데 어버이날에. 아, 그러면 엄마랑 너랑 거래 관계에 있는 거야? 그건 아니죠.
등가 교환하는 관계인가? 굉장히 서구적인 마인드인데? 당연히 야 효도 해 안 해? 하도 왜 해야 돼? 사람 내가 언제 나와달라 그랬어? 쥐가 쥐들끼리 해 좋아가지고 싸질러 놓고서 왜 나한테 효도를 바라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나 미친놈 같지? 얘는 다 가스라이팅 다 돼 있는 거야? 왜 지켜야 되냐고 내가 니네들 사랑하는데 내가 뭔 상관인데 싸질러 놓고 나한테 뭘 바라는데 봐봐 이게 등호가 안 그어지면 나 같은 사람 나와 안 나와? 나와 이게 그래서 등호가 그어져야 된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상하 관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야 없으면은 뭐 되는 거야? 패급이 되는 거지 자 봐봐 한국 사회에서 상하 관계가 없이 굴면 패급이 되는 거는 가스라이팅인 거야 사회가 가스라이팅 한 거야 그러니까 카네이션 왜 사냐고 대답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지 내년에 어린이날에 돈 받으려고 이거는 이제 탈한국화된 거지 가스라이팅에서 자유로운 거고 그러니까 서연이는 굉장히 순수한 거지 따지자면 유교의 색채가 묻지 않은 순수한 상태인 거지 난 진짜 칭찬인데 모든 걸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한테 니네들이 나한테 이민서가 나한테 개 깝쳐도 내가 뭐라 해야 안 해 잘 뭐라 잘 안 해 왜냐면 존재의 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깝치면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본인이 알아서 어느 정도껏 조절해 다 근데 마정훈처럼 강요하면은 인간은 반발심이 들거든 강요하지 않고 존재함 그 자체로 위력을 보여주는 게 군주로서의 미덕이고 군자로서의 미덕인 거야 됐죠? 그래서 넘어가면요 이며 물리와 자연 법칙이 도리와 도덕 규범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었대 그래서 부등식이 어디로 꺾여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이쪽으로 꺾여 있다고 계속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것은 바로 인간과 자연을 통일적인 관점, 곧 유기체적 관점에 따라 파악하려고 하는 주자학 그 내적 요구에서 나온 결과였다 이렇게 되네요. 유기체적 관점 파악하는 목적이 뭐라고? 이거라고. 따라서 주자가 아무리 자연을 만물의 형상적인 존재인 기를 통해서 설명하려 했더라도 그의 자연학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지 못한 전근대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 전근대적인 게 뭔데? 전근대적 사고는 이거야. 그래서 주어와 수어의 위치를 우리는 바꿀 수 있다고 우리말에서. 여기 수식어구 빼면은 전근대적인 것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전근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하늘이 무서워. 모든 걸 신께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그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야. 근데 전근대적인 게 그러면 부정적인 거야? 아니야. 가치 판단은 아무데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되는 거야. 좋고 그 나쁜 거는 없는 거야. 그냥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거지. 전근대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주자학의 자연학으로부터 벗어나 근대적인 자연인식이다. 힌트 계속 이어준다. 근대적인 자연인식 어떻게 하는 건데?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보면 전근대였어. 그러면 근대적인 자연관의 인간과 자연을 분리해서 보겠다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당위가 어디로 빠졌어? 여기 당위지. 여기 뭔데? 존재지. 존재와 도덕, 그러니까 과학과 도덕을 분리해서 생각한다고.
야, 당연한 거지 이거. 여기 도덕적인 게 결국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다고 생각하지. 정근대적인 사람은 이거 도덕적인 거 결국 돼 있다고 생각해? 안 돼 있다고 생각해? 돼 있다고 생각해. 봐봐, 밥 먹는데 자, 인간은 기본적으로 오른손잡이가 많아. 밥 먹는데 왼손을 쓰면 혼난단 말이야. 뭐를 생각? 자, 이거 어느 사고 방식이야? 근대야, 전근대? 이게 전근대적 사고 방식이야. 그냥 왼손을 쓰는 거랑 도덕 관계랑은 아무 관련이 없는데 이걸 묶어서 생각한다고 자꾸. 하늘에서 개기일식이 일어났어. 개기일식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잖아. 근데 개기일식을 가지고서 군주가 잘못했으니까 하늘이 제의를 주는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 근대야, 전근대야? 전근대적 사고 방식이야. 아, 됐어요? 자,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자연인식의 틀을 확보한 학자가 성호 이익이었다. 이익의 실학 사상은 돼 있어. 그러면 실학은 뭐다? 인간과 자연의 분리다. 주자학의 이해 내용을 변화시켰다. 이미 어떻게 변화했는지 써놨어. 자, 여기까지가 주자학이지. 그러면 이익은 어떻게 보는 거야? 성호 이익은? 이거 성호 이익 니네 처음 보는 것도 아니야. 니네 그걸로 봤을걸? 실학자들의 서학을 수용하는 양식에서 따라서 성호 이익 그 다음에 무슨 성호 이익에 여기 책 이름 나오는데 뒤에 성호 사설이었나? 자, 그럼 유기적으로 봐요. 여기에선 잘라놓고 봐요. 자르고 봐요. 유기적으로 봐요. 분리되어 있는 걸로 봐요. 분리되어 있는 걸로 봐요. 어디랑 어디랑? 자연과 인간 사회를 분리하고 봐요. 그래서 실학자들이 다 목이 잘리는 거야. 알겠냐? 그래서 갈릴레이가 죽을 뻔했다고. 모든 건 신의 뜻이었는데 이걸 분리해놓고 보려고 하니까 교황청에서 죽이라고 해야 안 돼. 죽이라고 하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기득권 계층에게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들먹이면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고.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아. 똑같잖아. 그러면 여기가 존재의 이지, 여기가 당위의 이지. 뭐라고? 기능론이래요. 근데 기능론- 신분제도는 갈등론 아닌가요? 갈등론 아니야? 이 실험 기득권이랑 목적이 갈등론. 어? 그거 빨갱이 사상인데? 그거 왜요? 사회보다 시험 보냈어요. 그 지배자층이랑 피지배자층 사이에서 갈등이 무조건적으로 일어나는 갈등. 그거 계급 체계로 보는 거잖아. 그거 마르크스주의인데?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 간의 계급 갈등으로 모든 사회를 바라보려고 했던 거죠. 아, 그걸 갈등론이라는 말로 배워? 예. 우리는 그거 빨갱이라고 불러. 맞지 근데. 모든 게 그런 건 아니야. 자,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얘기하면 권위자처럼 해가지고 다 믿게 되는데 믿지 마. 아무것도 믿지 말라고. 그래서 난 니네 처음 만났을 때 나도 믿지 말라 그랬어. 아무도 믿지 말라니까. 비트겐슈타인 얘기했대. 그럼 뭐 비트겐슈타인 뭔데? 지가 뭔데? 지 같게? 라고 생각할 거면 본인의 철학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 이익은 이의 형이상학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를 탈색시켰대. 뭐를 빼버린 거야? 당위의 이를 빼버린 거야, 저기서. 그래서 근대적인 의미의 원칙으로서의 이를 강조했대. 자, 근대적인 게 뭐라고? 계속 끌고 내려와. 아, 그러면 이거 뭘로 보겠다고? 그냥 물리법칙으로 보겠다는 거네.
옛날에는 물리를 연구하면 그게 자연적으로 도덕이랑 결부가 돼, 안 돼? 되지. 과학 발전이 되겠냐? 너희 개새끼 왜 하늘의 이치를 네가 탐구하려고 해? 하늘은 그냥 존재로서 당연하고 절대적인 건데 이 개새끼가 신을 탐구하려고 들어? 도덕적으로 결부되지. 근데 이거 떨어뜨리니까 이제 물리 연구해도 돼, 안 돼? 해도 돼. 주장학적 자연관에서 이 1의 강조는 자연과 인간 사회를 하나의 이법으로 묶어놓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림으로써 2의 성격 역시 도덕적인 차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됐냐? 또한 경물지치론도 변화시켰는데 뭐 경물지치든 나발이든 간에 그냥 이기론이 다르잖아 서로. 야 이거 기 또 바꿔봐? 인간 사회를 그냥 뭘로 봐버리는 거야? 그냥 기로 봐버리는 거야. 그래서 기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고 원래는. 자, 경물지체론도 변화시켰다. 주자학에서 유기체적 자연관에 따라 경물지체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 것은 자연세계의 원리법칙이라기보다는 인간사회의 윤리도덕 수양의 원칙이었다. 그냥 여기 써놓은 거 똑같은 얘기 하는 거네. 야, 경물지치론도 결국 뭐에 하위가 낼 거야? 주장학에 하위가 낼 거잖아. 그러면 이익의 2일은 이 1의 통일성을 부정하고 개별 사물의 고유한 이치만을 인정하였으므로 격물이란 당연히 각각 사물이 지니고 있는 개별적인 이치를 분별하는 것이었을 뿐이었다. 아, 여기 뿐이었다 되겠지. 뭐가 없다는 얘기야? 이거 도덕가치랑 분리돼서 그냥 뭐 한다고? 과학적인 연구하는 것 뿐이라고. 이해가 잘 안 될까봐 예시를 하나만 더 들어줄게요. 자, 총을 개발했어요. 과학자가. 나쁜 새끼예요? 과학에, 자, 니네 과학 배울 때 과학에다 자꾸 뭐 묻지 말라 그래. 도덕가치 묻지 말라 그러거든. 왜? 그거 어느 세계관이니까? 전근대 세계관이니까. 핵폭탄을 개발했어요. 나쁜 새끼예요? 핵 분열을 찾아냈어요. 그게 나쁜 거예요. 근데 전근대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나쁜 새끼라고 생각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자 봐요. 분리가 극단화되잖아요. 그럼 모럴 해저도 일어나요. 난 존나 이성적으로 생각한 것뿐인데 뭐 어때? 인간의 인류 발전을 위해서 하등한 인구는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야 분리 이거 극단화되면은 또 히틀러 튀어나오지. 그러니까 적당하게 묶여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야. 뭐든 간에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 자세는 손 놓겠다야 지금. 못 알아듣겠고 나 이제 모르겠다야. 이익이 격자의 각각의 의미를 강조해서 개별 사물의 이치를 강조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인데. 그럼 여기서 그러한이 뭘 지칭하는 거니? 여기서 그러한이 뭘 지칭하는 거야? 지금부터 모든 정규 수업 다 이렇게 들어와. 그러한 게 뭐야? 여기서 지금 대절 주고 있잖아. 대절이 지칭하는 게 뭐냐고. 대절이 지칭하는 게 뭐냐고. 써놨잖아. 경물의 의미를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가 뭔데? 대절 또 나왔잖아. 똑같은 거잖아. 경물의 범위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의 다양한 만큼 풍부해지게 된다. 자,
이제 존재를 도덕 가치랑 분리했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탐구하는 게 가능하다고 안 가능하다고? 탐구가 가능해지죠.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공부가 필요하였다. 이때는 공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공부하면 안 되는 거야. 이때는 공부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게 돼. 왜? 난 그냥 핵폭탄 개발, 나 핵분열이 궁금했을 뿐이야. 어디까지 쪼개지는지가 궁금했을 뿐이야. 다 가능하다고. 이렇게 얻어진 자연지식은 기존의 자연지식과는 분명하게 차별성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기존의 자연지식이 유기체적 자연관의 틀 속에서 천인합일 같은 말이네. 의 관점을 증명하기 위해 수행된 측면이 강한 반면 이익은 그런 부담과 질곡은 질타, 그러니까 비난이에요. 비난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자연세계의 문제를 도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과학한다고요. 천인분이의 관점에 입각하여 전개되는 이익의 실학사상은 천인분이 하늘과 인간은 나눠져 있다. 두 개로. 천인합일 자연 하늘과 인간은 하나로 합쳐져 있다. 묶었고 잘랐잖아. 자, 이익사상은 개별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과정이었고 전통적인 자연학의 바탕 위에 새롭게 도입된 서양과학과의 비교 대조를 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별하고 실제로 증명하는 차원에서 각각의 이치를 탐구하였다. 자, 이게 빠져 있으니까 탐구가 가능해지고 뭐가 아닌 것도 얘기해도 되는 거야 이제. 해도 돼, 안 돼? 해도 돼. 뭐에만 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인간 사회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해도 된다고. 이는 전통 학문과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계승 발전했다 그러니까 다른데 어떻게 계승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계승한다는 게 꼭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니야. 자, 지금 이게 실학의 이기 얘기해 안 해? 안 해? 결국에는 주장학 바탕에서 설명하고 있잖아. 이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를 두 개로 볼 거냐, 이를 하나로 볼 거냐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 계승한 거야, 안 한 거야? 이 얘기하는 거 똑같잖아. 계승하는 거지. 계승 발전시키면서 시대적인 변화로 파생되는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이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다 이해된 거 맞아요? 어딘가 이해가 안 돼. 몇 번 읽었는데 그러면? 저요? 몇 번 읽었는데? 그냥 내가 말해볼게 만나트 그냥 한 두 문단 보니까 이거 짜증나는 거야. 하기가 싫어. 그래서 눈깔로 일단 좀 문질러 보다가 정 안 되겠어.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비벼봤어. 근데 아씨 몰라 접었어. 맞아? 그러면 글이 이해가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내가 이걸 니네한테 해설해주기 위해서 내가 그럼 이걸 몇 번 읽었을까? 내가 이걸 니네한테 강의를 하기 위해서 나는 몇 번 읽었을까? 한 번 읽었겠냐? 그렇지 않아. 두 번 읽었을까? 세 번 읽었을까? 그럼 나보다 적게 읽으면
내가 너보다 똑똑한데 나보다 적게 읽으면 되겠어요? 읽었는데 알아 먹었어. 그래서 이게 이 얘기야 라고 하면 더 안 읽어도 돼. 읽었는데 모르겠어. 그럼 또 읽어야지. 당연히 여러 번 읽는 거야. 당연히 여러 번 읽는 거야. 그게 시험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시험에서는 2번 읽을 시간도 없는데 그럼 2번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능지를 가지게 되는 게 목표 아니야? 얘는 3번 읽어도 못 알아먹으면은 2번 읽어서는 알아먹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3번 읽어도 안 되면 4번 읽어, 4번 읽어도 안 되면 5번 읽어, 5번 읽어도 안 되면 6번 읽으라고. 회독하라고요. 이 기출을 여기 기출 에피스들 뽑아가지고 사설로 모아놨다니까. 적당히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볼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니네랑 경쟁하는 애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 성지고밖에 뭘? 니네 세상이 성지고가 끝이야? 대치동에 경쟁 상대가 거기 있는데 야 그러면 N수생들 너 황재현 아니야? 야 너 황재현 알지? 황재현 이 책 나랑 수업했게 안 했게? 했어. 근데 그때는 걔가 똑같아 니네랑 2학년 때 이거였어. 제대로 안 들었다고. 걔 재수 중이거든? 이 책 또 사서 또 풀고 있어. 책이 괜찮아 이거. 이거 책 괜찮은 책이거든? 한 번 읽어서 안 되면 2번 읽는 거야 원래. 포기할 생각 하지 마세요. 쉽게 어차피 니네 포기해봐야 도망쳐서 갈 곳은 좋은 곳은 아닐 것이다. 튀어봐야 대한민국 손바닥 아니잖아. 해외로 튈 수 있는 뭐 자본력이 된다면 더 할 나위 없겠지만. 아시겠죠? 자 봐요. 문제 풀어볼게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아보래요. 주자학의 자연인식과 이익의 자연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자 뭐가 없나요? 공통점이 두드러지나요? 공통점을 주로 다루고 있나요? 차이점을 주로 다루고 있나요? 차이점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공통점 때문에 안 됩니다. 없잖아요. 공통점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있기는 한데 그게 주된 얘기냐고. 그건 아니라고. 그럼 주자학의 자연관과 이익의 실학사상이 성립된 배경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성립 배경 이야기예요. 그냥 사상 자체를 이야기해요. 사상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배경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통시적이라는 말은 시간의 흐름입니다. 주자와 이익의 시간대는 400년이 넘게 떠요. 그럼 시간의 흐름 전혀 관계없이 뜨죠. 주자학과 서양과학이 각각 이익의 실학사상에 끼친 영향을 대조제시합니다. 서양과학이 이익의 실학사상에 무슨 영향을 주는데? 없어요 그런 거. 주자학이 지닌 자연관의 한계와 이를 극복한 이익의 실학사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연관의 한계 뭔데? 도덕법칙에 자연법칙을 자꾸 묶어가지고 설명하려고 해서 새로운 걸 탐구하기 어려웠다. 그 다음에 이익의 실학사상은 어떻게 극복했다? 천인합의를 깨고 천인합의를 통해서 당위의 이와 존재의 이를 나눠서 사상을 설명했다. 따라서 탐구가 더 넓게 가능했다. 주자학의 유기체적 자연관과 이를 철저하게 계승했냐? 자, 유기체적 자연관은 인간과 자연을 동일한 관점으로 탐구한다. 맞아요? 네, 유기체적 자연관 하나로 못하잖아요.
우주 생성 근원인 이는 절대적인 법칙으로 인간 사회를 규정한다. 맞아요? 다음 이 일은 존재의 이와 당위의 이를 동일하다고 여긴다. 야, 이 1이래잖아. 이는 하나래잖아. 이기론에서 이는 사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는 절대적 실제이다. 써져 있고요. 천인 합의의 관점에서는 개별 사물의 각각 이치를 탐구하기가 용이하다라는데 용이하다는 건 쉽다는 뜻입니다. 용이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5번이고요. 자연을 보는 관점. 꼬라지 보니까 기억이 주자하기가 니은이 시작이겠지? 맞네요. 이 자연을 보는 관점, 도덕 의미 담은 자연. 그래서 자연에서 자꾸 문학 얘기 잠깐만 할게. 그래서 자연에서 자꾸 뭐를 풀려고 하는 거야? 속세 부정적인 걸 자연에서 자꾸 풀려고 하는 거야. 거기는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무결한 곳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만 가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깨끗해진다고. 그래서 뭐를 즐긴다고? 풍류를 즐긴다고. 맞는 말이죠? 경물지치, 인간 사회의 도덕 원칙 파악의 목적이 있었다. 자, 목적이 뭐였어? 인간 사회. 자연세계 원리와 법칙 파악, 경물지치. 각각으로 나눈 이유가 뭐였어? 다양한 것들을 탐구하기 위해. 합리화하는 사회체계, 상하계 수직적인 신분사회, 상호보완적, 수평세계라고 한 적이 있어요. 분리하겠다 했지 언제 계급제 철폐하겠다 했어. 갑자기 여기서 마르크스가 안 된다고요. 그런 적은 없다. 당위의 이로서 존재의 이를 설명하려면 당위의 이와 존재의 이를 따로따로 칠판에 써져 있죠. 모든 사물은 인간과 동일한 이치를 지닙니다. 각각의 사물은 각 이 개별의 의미를 뒀다. 반가워야 되는데 중서형 한번 본 사람이 있는데 제1론에서 한번 봤죠. 동중서가 군주가 하늘과 대지 사이에 존재하는 만물의 으뜸이래. 군주는 만물을 길러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군주가 잘하면 좋은 징조가 있고 못하면 제의가 가해진다고 주장했대요. 군주가 학정을 행하면 제를 내려 혼을 내고 견책을 해도 안 되면 이 재앙을 내려서 위협하는 거라고 봤대요. 제2를 인간의 비도덕적 행위와 결부시킨 것으로 보아서 주자하의 유기체적 자연관을 지니고 있군. 자연 현상을 인간 사회와 연관지어서 유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 맞는 말? 왜 맞는 말인데? 제일 맞다고 해서.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니네가 그 존경에 맞이하는 이채원은 모든 내 말에 토를 달아. 내가 맞다 해서 맞다 그러는 거 절대 생각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니네한테 부탁하는 건 생각해봐. 나랑 말싸움 할 정도로 생각해보라고. 그래야 재밌지. 나도 재밌어. 내가 하는 말만 그냥 마네킹처럼 앉아서 듣고 가는 김강호 같이 살면 나도 재미없다고. 아예 안 듣는 유빈이보다야 낫겠다 말이야. 좀 생각을 해서 여기서 장윤호한테 태클 걸어야지. 찾아와. 그래서 서로 자웅을 겨뤄보자. 죄와 이를 내려 인간을 견책하고 위협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동중서는 도덕규범보다 자연법칙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겠대. 아마 이민서가 궁금한 지점은 여기였을 건데요. 니은이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었을 텐데 결국에 도덕법칙을
위반하니까 하늘이 전체는 그러면 자연 법칙이 위에 있는 거야? 도덕 법칙이 위에 있는 거야? 도덕을 지키지 않으면 제의가 없고 도덕을 지키면 제의가 미안 반대로 얘기했다. 도덕을 지키면 제의가 없고 도덕을 지키지 않으면 제의가 있어. 그러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야? 도덕의 원인이 있는 거지. 그럼 원인과 결과로 봤을 때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지. 그러면 도덕 법칙에 자연 법칙이 종속되는 거 맞아? 도덕 법칙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자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럼 누가 우위에 있는 거야? 도덕 법칙이 위에 있는 거야. 오케이? 알아먹었어? 그래서 자연 법칙이 위에 있으면 그냥 그런 거예요. 도덕 법칙이 위에 있으니까 자연 현상에 뭐를 자꾸 결부시키는 거야? 도덕을 자꾸 결부시키는 거야. 자, 군주를 만물의 으뜸이며 만물을 길러낼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동중서는 군주를 절대적인 법칙으로 여겼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안 되는데요? 답이 3번인데 디귿이 왜 안 되는지를 나한테 해설해봐. 어이 박태건 씨, 일 좀 합시다. 디귿이 왜 맞지 않아요? 디귿이 적절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보자마자 이거는 너도 이제 그러면 수업 안 들으면 내가 지랄할 거야?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면 모른다는 얘기다. 근거가 뭐야? 근거 찾아봐. 근거. 된다 안 된다. 다찌가 그랬어요. 해설지가 그랬어요. 언제까지 해설지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살 줄 알아? 왜 안 되냐? 민서야 이거 왜 안 되니? 응? 응? 논리가 타당하네요. 타당한 논리예요. 저렇게 봐도 되고요. 제가 못 본 관점이에요. 저는 저렇게 생각 안 했어요. 군주 인간이잖아요. 그럼 만물이잖아요. 이라고는 볼 수 없단 말이에요. 만물 이전에 존재해야 돼요. 만물이 있기 때문에 군주가 있는 거예요. 군주도 만물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군주는 절대적인 법칙으로 볼 수는 없어요. 기중에 그러면 군주가 어떤 걸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냐면 이거 그냥 배경 지식. 여기야 군주. 그래서 매개체인 거야. 그러면 가까운 거지. 이거 잘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여기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들 중에서 으뜸인 거지. 얘가 이건 건 아니야. 그러면 군주가 추상세계여야 돼. 군주는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천인분리의 관점을 지닌 이익은 제2의 군주의 확정, 제2를 군주의 확정이나 선정하는 무관한 순수 자연현상으로 보아야 한다면 동중서의 견해를 비판하겠군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도덕 관점을 잘라놨으니까 도덕적인 거랑은 결부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맞죠? 기억력 3번입니다. 자, 문맥상 유사한 의미, 경물의 의미를 이렇게 본다면이거든요. 그러면 앞에가 의미가 돼야 되고요. 뒤에가 이제 본다가 판단하다의 의미가 들어와야 돼. 판단하다에 가장 가까운 거 몇 번? 5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결국 하나 했죠?